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1일 매시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1일은요 코스피 대한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여전히 불확실성의 코스피 2920선으로 지금 마감했고,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3000선이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매시경을 하는 거는 20대 그리고 30대 취업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경제 기사를 보고 신문을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자, 그런 취지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 갖고 가는 것들이 있고 생각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습관을 들여놔. 그리고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시면 되는데, 일단 코스피라든가 증시의 방향성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 경제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금융권의 취업을 여러분들 준비한다면, 또 금융권 취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의 취업도 준비를 한다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상장이 대부분 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대부분 공시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되고, 왜 증시가 하락되고, 이 증시가 하락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고, 증시가 좋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이런 것을 보면서 산업의 방향과 그 다음에 경제 흐름, 그 다음에 기업 분석, 경쟁사 분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경제 기사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증시에 대해서는 증권사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뭐 일반 그 금융권,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방향성은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10일 어제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3000선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확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확 꼬꾸라지지도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경제 지표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지표가 막 엄청나게 지금 좋은 것도 아니고, 실물 경제도 지금 현업에서, 그 다음에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지금 이제 그런 현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증시 흐름이 어떠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우리가 조금은 참고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체크해보면 좋고, 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몸집이 큰 기업들을 대거 팔자.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큰 대기업들을 지금 팔았다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하락 마감했다. 자, 시총 상위 종목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적어도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디 기업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만하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취준을 하거나 자소서를 작성할 때 쓰는 큰 대기업은 시총 상위 그 종목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의 낙폭을 키우며 하락 마감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떨어졌다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하락과 상승을 견인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크게 보면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부류가 있지만, 지금 어제 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로 던진 장이었죠. 자, 그래서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882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이 매도했네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개미들은 5,732억 원을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을 저는 사실 그냥 은행 취업이나 뭐 보험사, 그 다음에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한다면 이 방향까지는, 그 금액까지는 알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어려워요. 하지만 증권사를 준비하는 친구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방향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날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대형 반도체주에 이제 집중했다는 거예요. 뭘 많이 던졌다? 대형 반도체주. 대형 반도체주의 우리나라의 중심이 뭐다? 삼전. 그 다음에 2위 하이닉스.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다는 거죠. 자, 또 외국인의 매도세는 실적 쇼크가 우려가 난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신임 대표 내정자가 자진 사퇴한 카카오 등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도세는 어제 신세계에도 몰렸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취업 준비,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큰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경제 공부가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차피 내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회사의 이슈라든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조금 우리가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증권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딥하게 하시면 저는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은행으로 돈이 다시 돌아온다. 아니, 머니무브에 대한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도 이 머니무브에 대한 현상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흐름을 알아야 될 거는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이러한 흐름 정도를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데 그 많은 비중은 어디예요? 은행이 우리가 사실 많잖아요. 이번에 농협도 뭐 되게 많은 채용이 지금 떴고, 뭐 채용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포션은 은행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은행에서 과연 어떠한 상품 구조, 어떠한 상품군으로 마케팅을 하고 수익을 내는지, 그것부터 저는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서 중요한 건 고객들이 돈을 어디에 갖다 놓는지. 예를 들어서 증시가 좋아. 그럼 그 돈은 당연히 증시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좀 지지부진한 증시다. 그럼 다시 은행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은행으로 돈이 왜 돌아오는지, 그리고 돌아오면서 어디에 이 돈이 투자가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행 취업을 해서 고객분들과 상담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으로 그 고객을 설득할 수도 있고 그 고객을 핸들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세일즈라는 거는 물론 지식이 많으면 유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는 약간의 센스도 정말 중요하고, 뭐예요? 시장 흐름을 읽는 눈. 진짜 이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시장을 읽는 흐름이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문을 꾸준하게 보고 내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기르고 그것들을 현장에 적용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고객들한테 좀 더 많은 신뢰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과 그 인사이트를 지금부터 우리가 길러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도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나 금융권 취업할 거야, 거기에서 우리가 목표를 두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적어도 매식경을 시청하시는 친구들은 그러지 말자고요. 그 이상의 우리가 커리어 목표를 갖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뛰어가보자. 자, 결국 지금은 은행으로 돈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인데 어디로 올리냐? 요금을 예금으로 지금 11개월 새에 83조나 늘었대요. 83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안 풀렸다? 풀렸다. 유동성 시장이다. 지금 시장은. 자, 보세요. 자,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으로 자금이 다시 몰리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이러한 시장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자, 그러한 가운데 뭐가 올랐다? 은행의 예금 금리가 올랐다. 오, 그래, 예금 금리가 올랐어?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다? 다른 데가 안 되니까는 그래, 은행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높으니까 우리 좀 맡겨보자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요구불 예금 잔액은 659조 약 이렇게 된다. 굉장히 많다. 이 숫자를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외울 필요 없다. 그냥 많다. 굉장히 많다. 그 정도만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될 것 같다. 요구불 예금 잔액은 코스피가 3,000선을 처음 돌파하고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말 576조. 자, 약 100몇 조가 빠졌죠. 그러니까 작년에 코스피가 3,000을 처음 넘고 막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일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은행에 있던 요구불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는 거죠. 빼서 투자를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 작년 1월 말 대비했을 때 한 100몇 조가 지금 빠진 시장이다. 그래서 지난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11개월 동안 요구불 예금이 늘었다.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요구불 예금은 뭐다? 정기예금과 달리 수시로 돈을 넣고 팰 수 있는 은행 예금으로 입출식 통장이 대표적이다. 자, 그러면 많은 고객들이 왜 요구불 예금으로 돈을 넣는가?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요? 정기예금 안 넣고 왜 요구불 예금에 넣는 겁니까? 그거 당연한 거겠죠. 여기 나왔지만 정기예금과 달리 돈을 수시로 넣고 빼는 거야. 그쵸? 돈을 수시로 넣고 빼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편하잖아요. 정기예금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거기 넣었다가 필요할 때 찾으니까 부담이 일단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불 예금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보통 자산시장 투자 열기가 시들어지면 대기성 자금 요구불 예금이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과 같이 작년과 같이 코스피 3천 넘고 막 투자 자산이 막 확 잃어. 그러면 은행에 돈 안 넣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내년 3월 대선 이슈도 있고, 자, 그럼 부동산 한번 봅시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기엔 약간 규제가 많어. 자, 주식 3천이 안 되네. 지금 계속 이슈가 있네. 암호화폐 좋았는데 약간 좀 위험한 것 같아. 자, 일단 스탠바이. 이럴 때는 약간 안정성을 갖고 가면서 은행에 요구불 예금 정도에 놔두면서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투자처를 발굴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정기예금 잔액도 늘고 있대요. 아무튼 지금 요구불 예금 잔액도 늘고 있지만 이에 따라서 은행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분들이 은행에 좀 더 맡기고 있는 추세다. 거기에 정기예금도 늘고 있다. 자, 은행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뭐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 수익률이 높다 안 높다? 주춤한 반면 은행의 수신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수신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은행은 수신금리가 있고 여신금리가 있다고 했는데 올해 초 기준금리가 이제 상승이 되면서 여신금리를 정말 많이 올렸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야, 적당히 올려. 기준금리 올라간 거 오케이 인정. 그런데 여신금리 너무 올리잖아. 아니면 수신도 좀 맞춰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금융당국에서도 그래 너무 심하다. 은행들 들어와봐. 좀 조정 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수신금리도 오르고 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치솟았지만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우려, 코로나19 어쩌고저쩌고 쭈룩 돼서 이렇게 줄었다. 암호화폐도 조정받고 있다. 그래서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인상한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은행으로의 머니 무브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권 취업을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지 말고요.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면 현장 가보세요. 그리고 금융상품을 한번 보세요. 어떠한 금융상품을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가. 내가 매력적인 상품이 고객들도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증권사를 간다. 증권사에 맞는 지금 상품이 뭘까? 어떻게 증권사 수익을 내지? 은행에 어떤 상품이 있을까? 그 상품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까? 그게 그 이자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본다면 훨씬 더 좋겠죠. 훨씬. 자,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매식경은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매식경을 보면서 훨씬 더 중요한 건 내용을 정리하고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기는 거다. 오늘 어떤 것을 행동해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요구불 예금 은행별로 찾아보세요. 아니면 한 개의 은행에도 찾아보세요. 요구불 예금의 금리는 몇 %일까요? 인터넷 은행의 요구불 예금 금리는 몇 %일까요? 그럼 내가 고객이라면 1금융권, 2금융권, 인터넷 은행 어디에다가 요구불 예금을 맡길까요? 그럼 내가 은행원으로서 내가 1금융권으로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데 2금융권과 인터넷 은행으로 고객들이 몰릴 것 같아. 그럼 나는 그 고객들한테 어떻게 이런 상품을 마케팅하는 게 좋을까요? SNS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아니면 SNS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사고의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